법무부가 어제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박철우 전직 매치, 이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혔습니다. 내부에서는 코드 인사다, 검난 진압용이다라는 이런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어떤 인물이냐? 항소 재검토를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던 인물입니다. 항소 포기가 얼마나 큰 논란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 여파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항소 재검토, 항소 포기 지시를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철우 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던 그 인물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인지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픽 보여주시죠. 정권에 충성하면 어떤 보온을 받는지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충성하면 이렇게 보온을 해준다. 반대로 충성하지 않으면 벌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정진우 전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딱 열흘만 빠른 임명입니다. 박철우 반부패부장, 대검 반부패부장의 서울중앙지검 영전. 정상 논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결국 지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적으로 검찰 관련된 기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항소 포기 문제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항소 포기에 따라서 우리 검찰청법에 따르면 상부의 지시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검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장들 18명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거 왜 네. 항소 포기를 했느냐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제 징계가 아닌 파면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아니면 검사장들을 강등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일종의 좀 겁을 줬고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리를 비웠고 그리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퇴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 약간 의문이긴 한데요. 검찰총장을 계속 공석으로 비워둔 상태에서 검찰의 수뇌부 2명이 사퇴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두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건 맞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울 거냐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역시나 지난 정부 때 그분들 관점에서는 지난 정부 때 약간 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고 네.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그 현재 그 대검 반부패 부장을 맡고 있는 박철우 검사장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군대로 따지면 최일선에서 싸운 사단장이죠. 이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때 자신들이 이제 발탁해서 좀 총애했던 그리고 잘 나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검사들을 다시 한번 골라냈고 지금 이번에 그 중앙지검장이 된 저분 같은 경우도 추미애 법무장관 때 네. 법무부 대변인을 했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코드 인사로 검찰을 자신들의 어떤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또 재편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신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항소 포기 이후에 그 여야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고 논란이 사실 계속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정치권에서 여야가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한 그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점들 또 항소 포기 과정에 있어서의 경위들에 관해서 여야가 지금 국정조사를 위해서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무부 입장, 특히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볼 때는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 조직의 안정화가 중요하다. 네. 이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요번에 집단적으로 항명 소동을 일으킨 네. 18명 지검장들 관련해서 인사 조치가 있을 예정이고 네. 이제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자리를 어쨌든 박철우 대검 부패부장, 네. 부패부장을 이제 그 중앙지검장 옮겼는데 제가 볼 때는 법무부에서 어쨌든 이 사태를
검찰 인사를 통해서 좀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때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 1차 검찰 인사 때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주요 인사들이 다 등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통합형 인사였는데 이번 사태가 나고 난 뒤에 법무부에서 또 그렇고 당의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다른 인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 때는 뭐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 발탁 정도가 깜짝 인사였지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대놓고 우리 편 인사라는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우 지검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고위 간부들 인사들을 면면을 보면 고개가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이번엔 광주고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힘을 실었던 인물입니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대검의 반부패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로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옵티머스 로비 의혹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자,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거나 문재인 정부 때 주요 사건을 맡았던 그런 스토리들이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한 부장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권에 충성하면 이런 보은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소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조직들이 있죠. 네. 사정기관 뭐 이런 국세청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네. 이런 데는요.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상대방을 라벨 붙이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수사를 맡으면 전부 다 그 진보 진영에 충성하는 정치적인 검사냐, 정치 네. 검사냐,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인사가 있을 때는 그때 막 그런 거를 뒤적여 가지고서 비난하기보다는 네. 되고 난 다음에 행보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부터 이런 비난을 하면 그 사람들의 입지도 굉장히 좁아질 겁니다. 네.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도 한쪽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편향되게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임명이 된 상황에서 조금 지켜보면서 네. 편향된 행동과 이런 거를 하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검찰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그 어떤 중도적인 인사를 찾아가지고 그 공백을 빨리 메꿔가지고 안정화시키는 거는 저는 조금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